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답답한 측면이 있죠. 이미 통례로 보면 윤석열 파면일은 이 지나고 있어. 2주 안에 나와야 되는데 어제가 2주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설왕설래가 막 엄청납니다. 그게 왜 늦어지느냐에 따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지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이런 것도 있지. 가정 통지문 하나 둘에도 사람들이 가슴 설레기 시작했어. 오늘입니다. 3월 12일 교육활동 운영 안내. 해가지고 서울 제동초등학교 그 주의감이 있죠. 여기 지금 정규 수업 후 즉시 학교 이런 게 지금 왔다는 저게 거예요. 3월 11일 가정통신문으로 돌았던 거고요. 네. 예. 이게 돌았던 거고 여기 옆에 보면은 덕성여고도 가정통신문이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인가? 뭐 이렇게 이제 가실 수 있는데 또 일설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 이미 파면일은 나왔는데 윤석열이 그 파면 언제 할 거다라고 통지를 보내주는데 그걸 수령 거부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네. 그게 통지문 지가 안 받는다고 그러면 법원이 기다려준다고요? 그러고도 남을 놈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찌질하긴 없어요. 하네요. 말도 안 돈은 되죠. 루머도 찌질하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요거는 윤석열을 통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변호인들에게. 청구인한테도 통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지서를 받든 안 받든 그러면은 그동안 저 윤석열 뭐 출석 안 한다고 해서 신문 진행 안 하고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출석하든 말든 다 그 일정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정황은 지금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워낙 극악하게 그구들이 지금 막 폭파, 협박 이런 게 있다 보니 내일 최재랑 몇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에 어떤 사람들의 추정은 지금 현재 상황은 불확실성 또는 시간이 엄중해서 헌재가 기습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법조인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지금 극우 집회가 좀 선을 넘고 있거든요. 극우 집회에서 그러니까 폭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관찰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는 뭐 주유소 뭐 폐쇄한다, 뭐 LPG 뭐 유통업체들도 폐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도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탄핵 선고를 언제 하겠다고 지정하는 날로부터 선고하는 날까지 이거가 멀어지면 또 혼란이 가중될 거다. 그러니까 선고 발표하는 날 당일 아침에 뭐 예를 들면은 금요일 아침에 11시에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죠. 갑작스럽게. 네. 극우 세력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썰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헌재 지금 뭐 하냐라고 외치는 게 맞고요. 우리 같은 방송은 이번 주에 발표할 수도 있어라는 게 희망회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가능성을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 헌재도 뭔가 조금 더 저는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넘기게 되면 이 주말 동안 생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혼란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누가 포기를 하겠습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윤석열을 탄핵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야 우리 주말 동안만 그 얌전히 기다려보자 하겠습니까? 양쪽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양분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그냥 우리가 갈라져 있다고 상상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갈라져 있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할 수도 있다. 왜 갑자기 한덕수도 아니고 최재하고 검사 3명이냐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요일에 할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을 갖는 것은 다음 주 월화수 안에는 끝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제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내려놓고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게 정설 같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춰가는 과정인데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 판결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설명이 가능해. 5개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파면의 이유가. 근데
그 8명의 헌법재판관이 그 5개 이유에 다 공감하는 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동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개 중에 하나만 공감하지만 이건 탄핵이 맞지만 그리고 윤석열 파면시키는 게 맞지만 이 나머지 4가지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같은 미세하게 조정되는 헌법재판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판결문으로 담아내는 지금 그 시기일 거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5개 쟁점이 있다고 쳐도 뭐 거기에 하나에 대해서만 뭐 8대0, 그러니까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파면 되는 겁니다. 네.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일부 쟁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위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중대해가지고 이걸로 파면까지 해야 되나? 네, 거기에 있어서 뭐 일부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일 수는 있고 그 별개의 의견을 지금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을 것이다. 예.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목요일 날 할 줄 알았고 금요일 날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 이런 거는 없고요. 무조건 금요일 날 한다는 법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금요일 날 하라고 법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다만 금요일에 하는 이유는 주말에 좀 쉬자, 좀 피해 있자, 좀 식을 때까지 좀 이렇게 하자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노무현 박근혜는 금요일 날 나왔던 건 사실인 거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나와야 돼요 헌재 직원들이. 예. 그런 그런 좀 현실적인- 현실적인 이유도 그런 현실적인 있습니다. 면도 예. 있긴 하지만 국민이 겪어야 되는 이 혼란과 피해에 필요가 대해서 있죠.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의 주민들 진짜 말도 아닐 겁니다. 그게 꼭 극우 세력들만이 아니라 민주 시민들도 어쩔 수 없이 현재 앞에 몰려가서 시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선한 마음으로 내가 행동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동네 주민들은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냐고요. 그게 이번 토요일 일요일만 참자.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안 되죠. 맞죠. 자, 저도 학교에 보냈던 통지문들이 그냥 나간 건 아닐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주위에 있는 학교들한테 미리 뭔가를 알려주는 시그널, 그러니까 임박했다는 시그널인데 오늘 저 통지문에는 오늘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시는데 현재는 아마 거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타이밍만 잡는데 어떻게 하면 막 예를 들면 이틀 전에 공지를 한다고 쳐봐. 하면 뭐 탄핵 심판일을 헌법재판소 앞은 거의 아수라장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습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기습적으로 발표할 것도 좀 예상이 되고 또 하나 무엇보다 지금 헌재도 헌재지만 이 경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헌재 재판관 그 누구 하나 뭐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 자기네들 뭐가지 날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 보안이라고 하는 경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기 위해서 뭐 의견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불안하긴 하죠.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아무것도 상식적인 게 없으니까 불안하긴 한데 이게요,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논리가 딱 그거예요. 내란을 면죄부를 줘버리면 또 내란이라는 그 공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뭐 한 200억 주고 매수를 한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거예요.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기각 가능성 0%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윤석열이 했던 논리는 딱 하나였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가 우기는 거예요. 네. 달리 말하면 죽은 사람 없잖아. 이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거랑은 약간 다른 문제이고 최순실에 비추어도 한 100배, 200배는 흉악한 범죄란 말. 그건 어떻게 바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실체적인 이런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방어할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구속 취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건데 그거는 해봤자 어디까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좀 트집을 잡았을 뿐이지 실체적인 사실관계는 진짜 전혀 변함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도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경찰에서 나왔던 서울경찰청에서 나왔던 게 이거죠. 소설 같은 상황까지 대비하라. 야, 근데 저게 박현수라는 게 좀 찝찝하긴 해요.
박현수가 어제 내랑 공범이잖아요. 네. 찝찝하긴 해도 자기 모가지가 달린 일이거든요. 경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마 지금 출연- 소설 같은 일이라는 게 폭동 말하는 걸 거예요. 음. 폭동. 거기까지 대비하라 이런 건데 뭐 그래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민간인 총기 출고 금지. 왜 그 경찰서에 신고하고요. 무슨 겨울철 되면은 사냥한다고 총 빼가고 이런 정들이 있거든요. 예. 아예 출고 금지하고 소지자가 지금 아마 겨울철 그 포수들은 지금 현재 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뭐 이 사람들 위치 추적도 해라. 그래서 뭐 대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좀 박현수 씨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그만큼 경찰도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지금 아스팔트에서 난동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된다는 그런 신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실제 사례로 보더라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탄핵 선고 인용된 날 그쪽 극우 집회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사망자가 나왔었습니다. 네, 4명. 네 명인가요? 예, 그래서 실제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건 훨씬 더 사람도 많고 훨씬 더 그 강도도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초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도 재판관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에 이재명 대표님 암살 뭐 제보도 받았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때고 그 이재명 대표 암살 같은 경우에는 그 들리는 얘기로는 오비들이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다음부터는 비상식적인 게 이기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인가 싶죠. 아, 예.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극한 투쟁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단식하시는 분들, 삭발하시는 분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걸어서 8km 정도 걸어. 여의도에서 저 광화문까지 걸어서 가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저기 민영배 의원은 좀 몸도 약하신 분이 저렇게 굶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막 몸이 아프기 전까지 윤석열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나는 확신이라고 보이는데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내란 100일 정도 됐잖아요. 엄청 힘들 거예요. 삶이 없는 상황까지 갔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 풀려나고 나니까 확실히 이런 건 있어요. 역사는 역시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윤석열이 풀려났대. 어찌 됐건. 그래서 어퍼컷 비슷한 것도 했대. 그러니까 국민들이 입장에서 여의도에 모았던 인파가 평일날 광화문으로 오는 겁니다. 저게. 와 어제도요. 저는 이제 안국역에서 갔다 오긴 했지만 저 보도나 유튜브를 보니까 1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거든요. 10몇만 명 모였대. 평일날인데. 네. 불안한 거기도 하지만 분노해갖고 모이는 그렇죠. 거예요. 분노죠. 아니 왜 대한민국의 법률이 윤석열한테만 특별하게 적용되느냐. 그거 자세한 내용 몰라도 됩니다. 왜 윤석열한테만 특별하게 적용돼서 극악한 범죄자가 감옥 밖을 나오느냐. 그것만 봐도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파면되면은 법원이건 검찰이건 급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파면이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자 근데 목요일 날 13일 오전 10시에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뭐 이런 네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어요. 김기현 변호사 보기에 저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저는 뭐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각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면 이렇게 저걸로 보여지고. 저걸로 던져놔서 약간 극우층을 이완시킨 다음에 윤석열 파면할 거다 그렇게 그래서 보는 건가요? 저는 그런 포석이라도 봐요. 그 솔직히 우리 말 중에 그 우는 애한테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트집을 막 저쪽에서 잡고 있으니까 뭐 심지어 다른 탄핵들을 다 먼저 선고한 다음에 윤석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장단 좀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 이거 이 4명 먼저 일단 해줄게. 우두머리만 조심 되니까. 딱 그거네. 야야야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조삼모사죠. 예. 예, 그런 것이 있고 이게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탄핵 인용 의견도 꽤 있을 거 같은 생각은 또 드는데 뭐 그래봤자 이제 6명을 채우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번에 저 그 3대 악인 이진숙이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진숙. 거거든요. 이진숙이. 사실 저 사람들이 탄핵되든 말든 지금은
윤석열 탄핵 말고는 사실 딱히 의미가 없죠. 딱히 눈에 네. 안 보여요. 그러면 13일 오전 10시에 저 4명을 모두 기각하고 갑자기 11시에 윤석열 탄핵 인용하면은 되게 멋있겠네요. 저거 판결문 읽는 데만 시간 꽤 걸려요. 사람 미치게 해요. 한 2시로 잡아야 되나요? 자, 일단 지켜는 봅시다. 여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네. 자,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14일 딱 정확하게 2주 뒤에 나왔고요. 박근혜는 11일 뒤에 나왔습니다. 사실 박근혜 탄핵 심판이 그 탄핵 심판의 내용이 훨씬 많았거든요. 가지수가 많았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2주가 넘었어요. 오늘부로 2주가 넘었으니까 지금 최장이긴 한데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써봅시다. 윤석열 탄핵 심판은 이번 주에 나온다. 1번 쳐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나온다. 2번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냉철하게 내가 바라는 바 말고 아주 그 집단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 1번, 다음 주 나온다. 2번. 역시 바라는 바들 많이 써주시네요. 1번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저는 내일을 굉장히 지금 디데이로 사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뭐 탄핵은 당연히 될 텐데 금요일 날 저녁에 얼마나 그 극우들이 난리를 치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서부지법 난동 부리는 사람들 보면 치과 의사들이 나 진료해야 되니까 보내주십시오. 뭐 나 출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했으니까 목요일 날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로 확실히 들어갔어요. 예상이 안 돼. 예. 자, 여기까지. 자, 구자 형님. 후나님 제가 제동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새날 화이팅. 저는 덕성 출신입니다. 제동이 어디예요? 안국동. 거기 있는 학교예요? 거기 안국동 쪽에 가면은 볼 것도 많고 다 그게 예. 경복궁 뭐 창덕궁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더 잘하는 곳이. 왜냐하면 거기는 먼저 무조건 가거든. 그래서 이건 관광지니까. 근데 서울 사람 잘 몰라. 저 동대문구 출신인데 네. 안국동을 거의 한 20몇 살 돼서 처음 가봤어요. 저도 덕성여중 나왔는데 덕수궁을 안 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1번 이번 주 안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